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그래서 이제 넷마블 컴퍼니가 어떤 데인가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방송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모바일 온라인 게임 개발하고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어요. 주로 이제 퍼블리셔라고 해가지고 넷마블 주식회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게임 자회사가 있습니다. 개발 자회사. 여기서 개발한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그러니까 배급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20여 개의 게임 개발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넷마블 넥서스, 넷마블 N2, 넷마블 네오, 뭐 넷마블 FNC, 그리고 이름이 재밌어서 전 몇 번 봤어요. 오탄지하고 구로발 게임스. 예, 이게 재밌죠. 글로벌 이제 약간 패러디한 거죠. 구로에 있습니다. 구로발 게임스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넷마블 컴퍼니라는 이 그룹은요. 게임 업계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어디예요? 1위가 넥슨입니다. 역시. 넥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2위 하고 있는데 약 매출이 2조 4,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8위 정도 하는 게임 퍼블리셔이고요. 요거 기준은 이제 구글 플레이하고 애플 앱스토어의 이제 2020년도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 글로벌 8위 정도 하는 곳이고요. 보통 이제 게임 회사, IT 회사 이런 데들이 저 판교 이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여기는 구로에다가 큰 회사를,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37층짜리, 39층짜리 구로 신사옥으로 이제 올해 초에 다들 이제 이주를 했고요. 한 3,500명 정도가 단체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국내에선 최초로 그 PC 온라인 게임에서 부분 유료화, 인앱 결제라는 네. 것을 시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게임 회사들이 이제 부분 결제, 앱 결제, 인앱 결제를 많이 하고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넷마블 하면 PC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가면 넷마블이라는 그 로고도 많이 보이고 또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어가지고 잘하시네요. 많이 했어요. 하지만 뭐 넷마블 하면 또 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이었나요?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거 뭐지? 라고 봤는데 BTS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넷마블 몬스터에서 제작한 거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합작한 그 작품이고요. 네. 이제 BTS가 실사로 출연을 해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출연을 하고 여기서 이제 육성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성 네.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의상,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 소셜 게임하고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게임이에요. 게임 종류인데 아주 독특하죠. 이게 173개국에 출시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한류와 게임을 접목한 그러네요. 접목해서 마케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BTS 월드 또 BTS 유니버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BTS가 게임 회사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힌트가 잡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BTS를 키운 분, 네. 방시혁. 그렇죠. 네. 여기 우리 넷마블 컴퍼니의 의장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방준혁이에요. 친척이에요? 뭔가 잡히지 형제인가? 않습니까? 네, 사촌 인간입니다. 예, 방준혁 의장이 사촌 형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뭐 친밀하겠죠. 그리고 넷마블에서 방준혁 의장이 네. 또 이쪽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예요. 큰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랐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준혁 의장도 좀 재밌습니다. 방준혁 의장이 2000년도에 이 회사를 8명을 데리고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2000년 전에 98년에 인터넷 영화 그리고 99년에 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 8명을 데리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잘 되기 시작해서 이제 2004년에 CJ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편입이 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CJ 인터넷이라는 회사로 네. 이름이 바뀌어지고 여기에 사업전략 사장을 방준혁 의장이 하다가 또 이게 이제 조직이 바뀌면서 CJ E&M 네. 이쪽에 게임 총괄 상임 고문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다시 2014년에 넷마블이라는 회사로 이제 분리돼서 나왔죠. 근데 여전히 CJ가 2대 주주이긴 합니다. 이 회사에. 그리고 2017년에 상장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부호 안으로 이제 올라섰죠. 그리고 2018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크게 투자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가 돼요. 컨텐츠하고 게임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겠네 했는데 작년에 웅진코웨이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되게 의외인데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까가 저도 매우 궁금한 상태입니다. 혹시 웅진코웨이 모델도 BTS인가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뭔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큰 그림이 그려지죠, 유니버스가. 굉장히 네. 게임 회사지만 예. 독특한 시나리오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하려면 전반적인 산업 동향이 어떤지, 뭐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짚어주시나요? 예, 오늘 방송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네. 사실 다른 기업과 달리 다른 기업은 뭐 채용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이것이 위주가 돼야 될 텐데 게임 회사 여기뿐만 아니라 뭐 넥슨이나 NC소프트나 이런 데 지원하실 분들은 게임 산업 그리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그 전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타 기업과의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입사하기 힘들어요. 이런 회사는. 예, 그래서 일부에는 기업 소개라고 하면 게임 시장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분석을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 이제 이때서부터 채용 전반에 대한 소개와 자소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게임 산업 시장 그리고 넷마블 비즈니스 그리고 여기에 전략 이거 모르고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 게임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소개 작성할 때마다 이제 본인들은 게임을 안 한 거예요. 실제 안 해보고 그 산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말 다른 능력은 굉장히 높은데 좀 뭔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제 학생 중에 한 명도 게임 회사에 이제 서류까지는 통과돼가지고 면접 보러 가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케팅 쪽에 지원했었는데 전화를 해서 제가 게임 할 줄 알아? 라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서부터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게임만 해봐. 그리고 다른 게임하고 뭐가 더 재밌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분석하고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접 끝나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진짜 90% 게임 얘기만 하다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서 열심히 게임만 하다가 갔는데 결국 통과하셨다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넷마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그럼 파헤쳐 볼게요. BTS 게임 외에도 넷마블 게임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 게임이 더 유명했었어요. 마구마구라고. 예, 그게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알죠.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1.4% 정도밖에 안 되고 주요 게임 매출은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큰 것 7개의 대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얄궂고 재밌죠. 예, 이게 IP 기반으로 하는 그 애니메이션 풍의 그 게임인데요. 그런 감성을 살린 이게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고퀄러티의 RPG 게임으로 재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3.8%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블 컨테스트 오브 챔피언스라는 마블 그 IP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이 있는데 12.3% 차지하고 있고요. 세븐 나이츠 2 그리고 리니지 2 레볼루션 그리고 제2의 나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제2의 나라 이게 6.3%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게임들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넷마블 주식회사는 퍼블리셔라고요. 퍼블리셔는 배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개의 개발사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느냐면 아파트도 아파트 건설하는 시행사가 있고요. 시공사가 있고 그것을 분양하는 대행사가 있어.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걸 배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물론 두 개를 다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퍼블리셔가 넷마블 주식회사가 있고 그 계열사에서 한 20여 개의 계열사에서 만든 자체 제작한 그런 게임 그리고 외부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을 넷마블에서 퍼블리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퍼블리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구글 플레이하고 그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다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플랫폼, 그러니까 카카오나 뭐 라인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에 진출할 때는 우리가 직접 판매하기도 하지만
중국 같은 데는 특히나 텐센트 이런 데들이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과 전략적 제휴를 해서 함께 퍼블리싱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알려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들어봤다 싶은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고 이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뜻일 건데 지금 게임 산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예, 게임 산업 현황 매우 좋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산업 이제 특성을 이해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제가 이쪽 게임 산업의 특성이 어떤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투입 대비 산출, 투입하는 것 대비 얻어지는 것, 이것이 매우 높은 무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긴 재고가 없어요. 기업들마다 재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긴 재고가 없어. 만들어 놓으면 어디 쌓아놓고 그래야 될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고가 없어서 또 다른 이점은 그 국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재고가 많이 필요하고 원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굉장히 등락이 심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재고도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문화 컨텐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은 중간에 언어 그리고 국가적인 것, 문화적인 장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감을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게임은 사실은 별로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 제 조카를 보면은 국제적인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리고 경기 변동의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게임은요. 다운로드 했을 때 과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운로드는 그냥 무료로 하게 됩니다. 대신 그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 돈을 내게끔 돼 있어요. 낚싯줄을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대체라. 그래서 일단 다운까지는 경기 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사실은.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시간 제약, 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조작이 굉장히 간편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RPG 게임들이 모바일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게임 장르가 그 예전에 단순한 게임에서 RPG, 뭐 캐주얼, 액션, 스포츠, 뭐 소셜 카지노까지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패드도 나오고 맞아요. 요즘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뭐 패드로 게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제가 넷마블에서 제2의 나라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네, 애니메이션의 그 세계관이 그대로 또 박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세계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다렸는데 예. 주가까지 같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 근데 앞으로도 게임 산업 네. 보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예. 그런 공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페토라든지 퍼로비스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가요? 예,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그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여기에 그 각종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그 어느 것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워낙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통계를 만드는 동안 이미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막연히 다들 급성장할 것이다 네.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하나 이제 가져와 보면 우리 문체부에서 발표한 그 게임 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가져와 보면 국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 대비. 그리고 글로벌 게임 시장은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이요. 이게 지금 39.3%에서 44.5%로 모바일 게임 시장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뭐 가능성이 많죠. 뭐냐면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또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 게임 시장, 그러니까 넷마블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솔직히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듣기만 했는데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온 자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네. 좀 애매하고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시장 규모와 마켓 쉐어
이 예측치가 서로 다르고 데이터들이 제각각이라서 네.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그 각 나라별 특징 이런 것들로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데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아시아 시장이 55.9%, 59.6% 정도로 가장 시장이 큽니다. 2019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63.8%로 그러네요.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큰 시장이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주 시장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 시장은 어떠냐? 대한민국 시장의 특징은 일단 경쟁은 넷마블과 넥슨, NC소프트, 그 다음에 펄어비스, 게임빌, 카카오게임스 이런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국에서의 인기 있는 장르는 뭐냐면 RPG 그리고 MMORPG 이게 탑5 모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주로 하고 있느냐? 요즘에 TV 광고 보면은 게임 광고 정말 많죠. 너무 잘 정말 만들었어요. 많죠. 잘 만든 그리고. 영화 같죠. 네. 영화 예고편 같죠. 예, 그 마케팅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등록 캠페인 이런 것들도 국내 그 유저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이라고 해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와 같은 라인과 같은 이런 플랫폼 여기에서 광고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비중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인기 장르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PG하고 MMORPG가 네. 가장 인기가 좋은데 여기는 전략, 소셜 카지노, 퍼즐 장르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카지노. 이건 아시아에서는 인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미주 쪽에서는 매우 인기가 좋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븐데이, 그 우리 그랜드 크로스, 여기가 이제 북미에서 흥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중국 같은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퍼블리셔가 우리나라가 직접 나가서 뭔가를 퍼블리싱을 하기가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텐센트 그리고 넷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용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기 장르가 MMORPG예요. 그래서 탑5 중에서 2개가 MMORPG고요. 여기는 구글 플레이가 이용이 제한이 되지 않은 중국 시장이요. 그래서 300개가 넘는 독립 마켓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켓 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일본이 좀 난해해요. 일본이 아주 독특합니다. 일본은 아주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특성이 비주얼도 아주 독특하고요. 플레이 스타일도 아주 독특하고요. 인터페이스도 아주 독특한 일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진출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개발 게임 여기 회사들이 게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시장이 크니까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넷이즈라든가 텐센트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넷마블에서도 제2의 나라, 7개의 대제, 리니지2, 레볼루션 이런 데들이 여기를 공략하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의 아시아 마켓 여기는 가능성은 큰데 아직 환경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동안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려웠었기 때문에 넷마블이 라인 뭐 이게 그 넷마블이라든가 라인이 주요 게임 퍼블리셔였는데 라인과 같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자체도 보급률이 낮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광고를 하기에도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들이 정말 많고 전략을 막 제각각 세우잖아요. 예. 또 좋아하는 게임, 그런 게임들도 유행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마다 계속해서 머리를 쓰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머리 엄청 쓰고 있을 겁니다. 경쟁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건데요. 일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밈, 그러니까 카카오와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직접 서비스로 변화를 시키자라는 전략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PG 장르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돈이 좀 돼요.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여기 머무는 시간도 오래되고 그리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공략을 하자라고 이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요. 마케팅의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매스 마케팅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요. 광고의 연예인들, 대형 연예인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게임 회사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시장이 많이 열렸으니까 그것을 공략하자라는 식으로 전략을 많이 짜고 있고 PLC라고 해서 Product Life Cycle 이것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성도 높은 게임들이 있어요. 예, 게임들마다 이것을 한번 내가 재미를 붙이고 이거 너무 좋아라고 하면 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나온 후속작 또는 다른 게임들에 또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충성도가 높은 그런 게임들에 집중해서 그 기존의 충성도 높은 유저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게임 시장의 상황 속에서 넷마블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고 또 넷마블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나요? 넷마블이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략은 멀티빌드 전략이라고 해서요. 지역 특화된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과금 방식.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과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유저가 머물 수 있느냐, 새로운 고객이 유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역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역 특화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특화된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시장 난해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초기에 세븐나이츠 여기 진출을 할 때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목소리를 일본의 인기 있는 성우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친숙해하는 그런 캐릭터,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큰 어떤 리스크를 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미 퍼블리싱을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수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19년 대비 20년에는 해외 매출이 23.3%가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자 강점은 뭐냐면 여기가 안정된 게임 포트폴리오, I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집중적으로 모바일이면 모바일 또는 뭐 MMORPG, RPG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캐주얼 이런 특화된 어떤 그 게임 아이템들 장르만 있는데요. 여기는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르들이 골고루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뭔가 새로운 곳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P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 게임 이름을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디즈니라든가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와 IP를 전력적인 제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7개의 대제, 뭐 마블, 리니지, 레볼루션, 제2의 나라 이런 것들이 IP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게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전략은 긴 수명 주기의 게임이 많아요. 여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PLC,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현금 유입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모바일 게임 개발 역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 상위 8개 게임 모두가 내부 게임 개발사가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퍼블리싱만 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해서 내놓은 것, 출시한 것이 다 상위의 랭크가 되고 있고요. 퍼블리싱 능력은 또 대단하죠. 우리 게임 퍼블리싱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했었던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이기도 하고요. 내부적인 게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개발한 그리고 동종업계, 심지어는 동종업계의 게임사가 개발한 것까지 퍼블리셔로 선정이 돼가지고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CJ ENM, 그러니까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텐센트,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텐센트 어마어마한 회사죠. 중국의 우리 카카오와 같은 주요한 메신저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게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데와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NC소프트와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리니지2 I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개발한 것을 우리가 모바일로 개발해 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콜럼버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게임 유저들의 습관, 게임하는 패턴, 그리고 행동, 어떤 실력, 그리고 아이템을 개발한 뭔가 구매하는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저에게만 맞는 어떤 게임 취향 그리고 실력에 맞는 어떤 게임을 뭔가 제안해주고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무슨 프로젝트 이름도 게임 같아요. 콜럼버스 네. 프로젝트 뭐 이렇고 아니 그 광고를 보면 TV 광고를 보면 요즘 우리나라 게임 광고를 해도 캐릭터는 어느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다 말은 영어로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이런 전략이 있었네요. 전략이 있었죠. 예, 그런데 영어로 하겠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접근해요. 또 일본어로.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캐릭터 개발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을 공략할 때는 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다 그 나라에 맞춰서 그런 전략이 또 최적화가 되는군요. 넷마블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넷마블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뭐 NC소프트, 크래프톤 뭐 할 거 없이 많은 회사가 있는데 이 외에도 게임 회사 지원자들이 필수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용어를 몇 개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이거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이 단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게임,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이 뭐가 다른가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PC 게임 이 차이는 원격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게임을 돌리는 이 서버 컴퓨터가 내 쪽에서 구동되느냐 아니면 중앙에 있는 어떤 서버에서 구동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온라인 게임과 PC 게임이 구분이 되거든요. PC 게임은 내 쪽에서 다 다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아시죠? 휴대폰, 태블릿 PC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콘솔 게임, TV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거. 그런 게임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RPG, MMORPG, 캐주얼 게임, 전략 게임, 모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RPG 게임은 뭐냐면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유저가 어떤 특정 캐릭터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서 스토리 진행하는 역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이게 개발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플레이 시간이 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 뒤에 설명하겠지만 ARPPU라는 것이 높습니다. 네, 궁금하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MMORPG. 이거는 RPG긴 한데 온라인에서 대규모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즐기는 게임이에요. 예, 이런 것을 MMORPG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 비용은 높은 대신에 플레이 시간이 길고 ARPPU가 굉장히 높습니다.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보드나 퍼즐 게임 같은 거 있죠. 매우 간단한 거. 이거는 개발비도 낮아요. 그런데 수익도 많이 뭐 올릴 수 없는 그런 건데 간단한 조작. 이건 뭐 매뉴얼도 필요 없어. 그냥 감각적으로 하면 끝나는 그런 게임을 얘기하고요. 전략 게임.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과 병력을 이용하는 게임이고요. 이제 모바. 이게 뭐야?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어리나. 입니다. 이게 뭐냐면 배틀이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의 유저가 한 명의 캐릭터를 조작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적의 본진을 파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쉽죠? 이제 되셨죠? 그 다음에 퍼블리싱 서비스하고 모바일 게임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퍼블리싱 서비스는 퍼블리싱 아시죠? 지금 넷마블이 하는 것 같은 업체가 타사 또는 자사가 개발한 그것을 배포를 하는 거죠. 판매권을 가져와서 유통 배급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모바일 게임 플랫폼 서비스. 이것은 이미 개발된 서비스 게임을 카카오나 라인을 통해서 배급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서부터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ARPPU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RPPU. 이건 뭐냐? 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이건 뭐냐? 돈을 지불한 유저 한 명당 평균 결제 금액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익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높게 만들려고 게임 회사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MAU라는 것이 있어요. Monthly Active User.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의 수. 이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해당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DAU가 있어요. MAU가 아니라 DAU. 데일리. 예상되죠? 하루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수한 이용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CPI하고 CPM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광고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CPI는 Cost per Installation. 그러니까 인스톨한 그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기기수에 따라서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예. 광고 수익이 이것 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이제 CPM은 뭐냐면 cost per mile이에요. 이거는 몇 개를 설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체에 노출되는 그 빈도수가 몇 번이냐를 가지고 광고 비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00번 기준으로 1000번의 노출을 기준으로 광고 비용을 책정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RPPU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MAU, DAU, 그리고 CPI, CPM 요거 정도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참여하시고 자소를 쓰셔야 됩니다.